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트레이닝 뷰로 한번 구현화 시켜 보았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마다 단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감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과 월봉으로 분석을 먼저 할 것인데요. 월봉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넌스가 깨지는 시점이 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월봉으로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봉을 먼저 보게 되면 주봉에 대한 위치가 지금 점유율이 60%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에 지속 하락을 해준다고 하면 어디까지 점유권이 내려갈 것이냐, 과거만큼 수치가 35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해당 주봉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이 파란색 선이 일단 111선입니다. 또는 121선으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현 상태에 대한 캔들이 계속 약세를 보여주면서 111선에 일단 머물고 있는데요. 이 형태에 대한 위치는 과거에 계속 철통같이 도미넌스를 유지를 하다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 18, 19 시즌에 거의 도미넌스를 높이면서 알트를 거의 다 죽여놨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패턴이 이평선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추세는 열려져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게 하락폭이 얼마만큼 깊어질지에 대해서가 약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50%에 대한 점유권 부분까지는 나중에 이제 먼 추세를 보았을 때는 한 번은 찍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 그 이후로는 그때 가서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봉에 대한 추세를 보게 되면 이 수치값을 240으로 두고 본다고 해도 현 추세 자체가 240 라인을 돌파를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갔고요. 이 이후에 이제 도미넌스 계속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꺾지 못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240 라인을 돌파 부분을 이번에 이 단기적인 측면은 또 한 번 돌파를 못하게 되면 향후 240일 정도 때까지는 한동안 계속 내려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추세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위치상은 나쁘지 않은 형태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 번 돌파, 두 번째 돌파 부분에 있었을 때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라인대가 나오게 되면 못해도 점유권은 50% 정도에서 좀 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시즌이 빠르면 아무래도 뭐 겨울이나 겨울이나 뭐 내년 1, 2월 달 정도 때 좀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공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도미는 여전히 조금 더 무너질 부분은 남아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새 이오스가 상당히 많이 속을 썩혔는데요. 한 커뮤니티에서도 갑작스럽게 이오스가
가다 보니까 좋은 소식을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면서 써놨던 재밌는 글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미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오스가 디파이를 하겠다라고 해서 급등이 10% 넘게 올라갔던 과거의 이력이 있었고요. 이분의 주장으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블록원이 직접 디파이에 개발 투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오스 메인넷 비트코인 솔루션 출시, 이오스 스테이킹 후 비트 채굴 가능, 트랜잭션 비용 절감 보상으로 홀더들에게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오스 메인넷의 보이스 출시가 아직도 베타 버전밖에 안 됐으니까 정식 출시하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100억 달러 10조 대기업 몇 군데과 협업 중에 있다. 조만간에 발표 나오면 또 펌핑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고, 8월 25일자의 중국 정부 BSM 글로벌 상용화에 대한 언급의 부분이 있으니 이더리움 이오스 같이 갈 확률이 높지 않겠냐 라는 주장을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발행량이 10억 개 이미 다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무겁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여기에서 또 스테이킹 디파이까지 하게 되면 강제 물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유통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테더 CTO가 테더는 충분한 달러에 지지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자 테더가 USD에 적절히 지지되고 있느냐의 트윗에 대한 응답으로 정기적으로 수천만 개 코인을 인쇄해온 테더의 담보의 원천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더는 충분한 지지를 받고 새로운 테더를 발행하고 있다. 헤지펀드, 암호화폐 보유자 등으로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받는다며 실체 없는 루머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루머가 돌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루머를 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루머가 돈다라는 의미는 과거에 테더가 했던 행실을 보게 되면 신뢰도를 그렇게 많이 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테더는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직접 현금을 송금하고 USD, 유럽 그리고 차이나에 지원하는 USDT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옴니, 이더리움, 트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쪽 위주로 또 발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안정화되었다. 이 플랫폼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가 저만큼 가고 있는데 온톨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라는 소식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마 온톨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속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오가 어느 정도 가져야 온톨도 나중에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톨로지 소식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온톨로지 머큐리 아이덴티 파이어를 출시로 분산형 아이덴티티 제품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해당 트위트에서도 DID 부분이 들어와져 있고 이걸 프레임워크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게 일단 계획상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한 더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리고 이 DID 부분은 이번 BSN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맥락으로도 지금 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도 온톨로지도 나중에 BSN에 충분히 합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라이트코인 전용으로 비자 카드가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는 암호화폐 그대로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보증금으로 입금하게 되면 즉시 라이트코인으로 환전돼 보관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라이트코인 판매나 상품 구매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카드로 12종목을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BAT, 캐시, 다이, 이더, 라이트, 스텔라 등등 여러가지 코인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따로 트위터에서도 찾아보았는데 뭐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과 일치해가지고 그냥 커뮤니티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해당 트위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요. 이제 비아 BTC 채굴 회사가 이번 업그레이드에 지지하지 않고 기존 비트코인 캐시의 소프트웨어를 보존한 비트코인 캣의 포크를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캐시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물음표, 그러니까 불안전성이 커질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아 BTC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아 BTC의 채굴풀이 현재 2위까지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뭐 15%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의 일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11월 15일 정도에 한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에 꼭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도 기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번복할 수 있고 합의할 수도 있고 안 쪼개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해지는 측면은 저번 실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이 돼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근데 이번 이런 채굴풀이 왜 중요하냐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8년도 때 시점 때 한 번 더 폭락이 나왔던 그 이유는 캐시가 한번 쪼개졌습니다. SV와 캐시로 쪼개졌죠. 그러면서 이 해시풀에 대한 싸움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캐시에 대한 블록이 생성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대한 폭락이 엄청나게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좀 바라보았을 때는 좀 우리는 이번 사건 때에 좋게 마무리가 되냐, 또 더럽게 싸워서 또 우리한테 피해를 줄 것이냐, 이거를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아 BTC가 갖고 있는 14.58, 그리고 엔트풀, 바이낸스, 후오비, OK, BTC.com, 비트탑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뭐 BTC.com이나 비트탑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저버시 있죠? 로저버시 부분에 있어서 BTC.com 쪽에 연결적 구도가 있기 때문에 BK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권은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바이낸스와 엔트풀과 OK와 후오비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또 지지를 해주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쪽으로 또 치우쳐진다라고 했었을 때 또 불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바이낸스와 후오비와 OK 점유권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 높을까요? 그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바이낸스와 후오비와 OK는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거래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신규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많이 했냐면요, 수수료 보상 체계를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너희가 거래를 많이 하면 그만큼 거래에 대한 채굴 보상 수수료를 준다라고 해가지고 말장난을 좀 많이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그런 거래소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로 해가지고 했던 거래소들은 지금 엄청난 커졌죠. 근데 중소거래소도 그렇게 어그로를 끌거나 그렇게 안 만들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바이낸스가 현물 거래소가 있죠. 현물에서 채굴 부분에 대한 지분 인수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직접 인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굴에서 나왔던 코인을 어디다가 공급을 할까요? 현물에다가도 공급을 하지만
나머지에 있는 쪽이 어떻게 되냐면 선물에다가도 공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현물에 대한 시스템에서 또 도망가지 않게, 코인을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 보상 비율을 책정을 해줍니다. 한 2에서 3% 주거든요. 여기다가 또 머물죠. 이 머무는 이 이자를 어디에다가 또 넘겨주냐면 레버리지 부분 쪽으로 넘겨줍니다. 담보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쓰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여기다가 여기에 코인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 담보에 대한 이자 부분을 여기다가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파생된 게 여러 가지 있죠. 뭐 바이낸스 카드도 있고, 뭐 OTC도 있고,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옵션도 내놨고 그랬던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에 대한 수직 계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갔으니 이제 코인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나왔고, 이제 잡트도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넘겨 놓으면서 또 담보를 또 잡아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선순환으로 스테이킹을 할 때 이자 보상을 조금 더 높게 줌으로써 또 머물게 해 놓으니까 잡트까지도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OK 후오비 바이낸스가 거의 지금의 선물에 대한 주도권도 갖고 있지만 현물에 대한 주도권도 가져버리는, 왜냐 코인이 그쪽으로만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머물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도 이쪽이 거의 주류로 되고, 나중에는 이쪽의 파이도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래소가 나중에 짝 먹는 형태가 나중에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 로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양이만 그렸으면 그렸지 왜 여기에 날개를 붙여? 꼭 박쥐 같잖아. 예, 물론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예, 심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좀 어두워요. 예, 다크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하드포크 초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포크가 진행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11월 15일날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후 1년 내에 거버넌스 기술 부분과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한 차례 하드포크를 진행하고 프로토콜을 안정화시키고 거버넌스 재단을 해야 투표를 할 수가 있으니 그런 형태로 할 거고,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토콜 표준화하고 블록 크기는 최대한 크게 키울 거고, 생성 시간은 최대한 생성 확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체 및 결제 속도를 높이는 형태로 가져갈 것이다. 언어 부분에 대해서 진원을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양아이포의 원문글을 보게 되면 PK 메인 체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게 되면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사이드 체인을 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아이포에 있는 거래소에서 덱스로 돌리고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를 탑재를 하면은 또 잘 돌아가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까봐야지 안다라는 거, 그 점을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